안녕하세요. 언제나 새로운 꿈을 도전하는 교사 김재현입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라는 그 윌리엄 깁슨이라는 분의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학교 현장도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원격 수업과 1인 1 디바이스, 그다음에 에듀테크,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까지 우리 수업에 들어왔는데 아직 이 구글 클라우드도 모르는 우리 학교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노트북 몇 대만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해도 느려지는 그런 학교들이 여전히 수두룩하고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교사와 학생들인데 누군가는 아직도 20세기밖에 안 되어 있고 누군가는 이미 21세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의 플랫폼이 이미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쓰던 교과서와 칠판에서 구글 클라우드나 줌으로 그 형태가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한술 더 떠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왔잖아요. 요즘은 아예 AI 보조교사가 학교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는 더 이상 이제 교단 위에 서 있는 그런 현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가이드로서 학생들 옆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있지는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나만 빼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챗GPT 시대가 되면서 철저하게 다 바꿔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해야 할 이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하나씩의 자기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접속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티칭,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그 형태가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AI 코스웨어라고 해서 학습자들 수준에 맞게 개별화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는 바로 인공지능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에 맞춰서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에 8가지 기능을 탑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맞춤형 학습 지원, 그리고 수업 설계와 맞춤 처방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말하고 있는 교육의 정책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란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의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인 맞춤형에 가장 최적화되는 것이 그 큰 목표로 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이 적어지겠네요. AI가 이미 다 해줘버릴 테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테크에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춤형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학생들과의 소통을 이뤄내고 또 구체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 사람 교사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챗GPT를 사용한 수업을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보다는 교사들 중심으로 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지만 학생들도 이러한 변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잠깐이지만 챗GPT를 이용한 과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만들기 수업이었거든요. 먼저 아이들한테 자율 과제로 주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우선 나레이션 대본을 써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글쓰기가 어렵다면 챗GPT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챗GPT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팩트 체크하는 그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챗GPT가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 저마다의 그 맞는 증거들을 찾아냈고요. 그 증거에 기반하여서 GPT의 대본에 대해서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투에 맞춰서 약간의 유머도 넣고요. 재미있는 요소도 넣으면서 이렇게 글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대본으로 녹음을 하고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들을 찾아서 영상 편집까지 아이들이 마쳤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됐나요? 아이들은 분명히 챗GPT를 이용해서 대본을 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최종 결과물은요, 유튜브에 탑재할 동영상으로 탄생되었죠. 처음에는 챗GPT가 써준 대본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2차, 3차의 이런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동영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썸네일도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유튜브에 탑재해 보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에 유통시키는 살아있는 정보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자, 언제까지 우리가 안 된다고만 이렇게 막을 건가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인터넷과 인공지능 자료들을 마음껏 쓰라고요. 그렇지만 사용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2차, 3차 이상의 그런 저작물로 재생산해내라고 합니다. 그대로 베끼게 되면요, 그건 표절이 되고 금방 우리들은 다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2차, 3차의 그런 재구성의 과정을 거친 생산물은요, 챗GPT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학생들이 만든 좋은 생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잘 누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웃스탠딩 티처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티칭의 시대는 끝났고 러닝의 시대도 지났다 라고 합니다. 이제는 러닝 바이 티칭의 시대라고 하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럼 누굴 가르치느냐? 서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사들이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의 좋은 예가 뭘까요? 바로 우리 교사 공동체 활동이겠죠. 교사들끼리 이런 공동체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원 학습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내 활동, 그리고 학교 밖의 연구회, 각종 연구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착되는 교원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환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예산도 좀 팍팍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날개를 펴고 마음껏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강의의 기회도 많이 주시고 겸직하거나 외부 강의 신고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유튜브 활동하고요, SNS 활동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교사들의 그런 어떤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보실 건가요? 교사는 좀 다양한 활동으로 더 기회를 넓히면 안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 강의도 자유롭고 겸직도 자유롭고 유튜브도 자유롭게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고 서로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회라는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연구회가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200명이 넘는 경기도 관내 최고의 연구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불과 4년 된 연구회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같이 구글 공인 트레이너를 비롯해서 각종 에듀테크 관련 전문 강사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교사 연구회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장, 교감단,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주관했었고요. 100명에서 300명가량이 참석하는 대형 교사 컨퍼런스도 4차례 이상 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역량과 관련돼서 직무연수, 1급 정교사 연수,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자체 연구 모임도 조직해서 자료집 제작도 하고요. 개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진심인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서 교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그런 어떤 신기원을 마련하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4개의 지회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총 6개의 지회가 함께하는 아주 큰 조직이 되었죠.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팀을 운영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연구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테크니션, 에듀테커가 아니에요. 구글이나 어떤 에듀테크, AI를 잘 쓰는 사람이,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우수한 수업 사례와 실력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을 서포트하고 함께 팀을 운영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 이런 교사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런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러닝 바이 티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차례 정도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저한테 꿈이 생겼거든요. 나중에 언젠가는 더 길게, 정말 더 제대로 아프리카 가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활동을 하고 오겠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일들을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을 서포트하고 그 밖에 다양한 자문과 강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생각입니다.